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를 논의 중인 법원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추가 영장을 발부하느냐, 석방하느냐, 그 결과가 곧 나올 예정인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혜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재판부의 결정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담당 재판부는 오늘 오후 1시 재판을 마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막판 협의 중입니다.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법정 밖에서 결과를 알리겠다면서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합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결과는 오늘 업무 시간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박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는데 고개를 숙이고 졸기도 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구속 연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 밖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늘어나고요. 지금과 같이 구치소를 드나들며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발부하지 않으면 구속기간이 끝나는 16일 밤 12시에 석방되고 내곡동 자택을 오가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각 법원 주변에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 150여 명이 모여서 태극기를 들고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들으셨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결정에 따른 사회적, 정치적 파장 때문에 심사숙고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문제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강병규 기자. 네. 앞서서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여부 이번 주 안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고 오늘 오전 재판 때는 재판이 끝난 뒤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재판이 끝난 지 3시간이 넘었는데 아직 발표를 안 하는데 네. 무슨 이유일까요? 자, 우선 고심이 깊은 것 같아요. 구속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좀 찬반이 엇갈리고 있고 이게 정치권 이슈로까지 지금 비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제 보통 기자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 예측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오후 4시쯤 저희가 딱 방송하는 시점, 이 속보가 나오는 시점에 일단 뭐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기자들도 있었고 네. 아니면 오늘 일과가 아예 끝난 뒤에 나올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기자들이 있었거든요. 왜 일과가 끝나고 나오는지 좀 물어보니까 일단은 지금 밖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금 태극기를 들고 집회를 좀 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해버리면 일단 이 집회 분위기가 더욱 과열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재판부라든지 법원 직원들의 그런 안전이 좀 위협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 때문에 현재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다라는 관측이 있더라고요. 예, 원래 이제 재판 중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에서 이제 뭐 구속을 연장한다라고 또 선고를 하고 이유를 낭독할 수가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된다면 연장이 돼도 문제고 연장이 안 돼도 아마 소란이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통상 구속영장 같은 경우는 판사들이 영장 담당 판사는 퇴근 후에 사무실 가서 도장을 찍고요. 뭐 자정이 넘어서도 결정되는 경우도 문제가 있습니까? 아주 있는 그런 뭐 놀라야 될 만한 그렇죠. 사건 자체는 새벽에 영장 발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사건도 그런 어떤 고민 끝에 뭐 제가 생각할 때는 퇴근 시간 이후에 아마 법정 외에서 뭐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저희 동료 법관들이나 이렇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시면 법관들이 가장 이런 중대 사건에서 고심하는 부분은 뭐라고 좀 그러니까 얘기를 하나요? 실제로는 우리 법적으로는 증거 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이런 것들을 보지만 그렇죠. 실제로는 이제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고 어쩌면 이 사건이 유죄가 된다 그러면 중형이 예상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구속의 어떤 편의 같은 걸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지금 상황은 결국은 재판의 출석의 담보 부분이 아마 이 김세윤 부장 판사가 고민하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뭐 법적으로 따지는 거는 따지지만 그 법적인 부분들은 뭐 이렇게 논리를 구성해도 마찬가지고 또 석방의 논리를 구성해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흔히 법률만 보고 따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미칠 파장 역시 그렇죠. 감안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적인 부분은 당연히 보지만 그거에서 더 플러스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막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할 것으로 봅니다. 바로 이런 부분도 고민일 겁니다. 바로 지금 심리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지금 며칠 전부터 철야 농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역시 지금 현재 시각의 법원 앞의 모습인데요. 자, 노은지 기자, 집회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일단은 아까 가장 많이 모인 인원이 150여 명, 거기서 뭐 2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모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재판이 끝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돌아간 상황이라 많이 좀 빠지긴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저렇게 태극기를 들고 그 이제 확성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속 연장은 안 된다 이런 목소리를 외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일부 뭐 집회 참가자가 삭발을 하면서 반발을 하기도 했다. 이런 삭발까지요? 네, 그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일단은 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 흩어지지 말고 계속 모이자 이런 상황이라서 저 상황이 그 법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나온 이후에 만약에 연장이 된다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 전해드렸지만 당초 오후 4시쯤에 이 구속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으로 가지 않고 재판이 끝난 지 3시간이 지났는데도 집에 가지 않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계속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좀 당황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문자로 재판부가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을 한다는데 어디서 하는 거냐, 좀 가서 좀 따지거나 좀 가서 집회를 하고 싶다라고 주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가 바로 있습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늦어지는 건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타이밍을 보거나 혹은 좀 더 고심하는 듯한 모습을 계속 재판부가 보이고 있어서 물론 지금 우리 방송 중에 이 결정이 된다면 보다 신속하게 가장 먼저 빨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법원 안팎 굉장히 심사숙고하는 모습, 또 초조하게 기다리는 모습, 굉장히 상반된 모습으로 좀 바쁘게 움직이는 거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정작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졸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증인 신문이 계속 됐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고개를 숙이고 뭔가 이제 메모를 본 듯한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재판이 조금 한창 진행 중인 시간에는 뭔가 꾸벅꾸벅 조는 듯이 미세하게 고개를 이렇게 까딱까딱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런 것들이 법정 안에서 지켜본 기자들의 전언이었는데요. 그렇군요. 어쨌든 오늘 표정이 상당히 어두웠다고 하는데 뭐 장시간 이어지는 증인 신문 또 그리고 약간 비슷한 공방들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조금 피곤한 기색을 좀 내비친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좀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석방이 되냐 마냐 상당히 좀 긴장되는 순간이고 집회 이제 뭐 반대 집회하는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목청을 높이는데 당사자 입장에서 조금 이렇게 졸릴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뭐 그런 측면 사실은 재판하러 가면 피고인들이 뭐 조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재판이 길기 때문에 피로도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조는 상황이지만 판결이 선고되고 나의 어떤 일생일대의 상황이거든요. 이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되냐 안 되냐.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졸았다라는 거는 글쎄요, 저는 좀 피로가 많이 누적돼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본인이 참지 못하고 5분 정도 좀 조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이 좀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군요. 예. 아무튼 간에 재판이 끝난 뒤에 법정을 빠져나온 유영하 변호사도 취재진의 질문에 알 수 없는 미소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어떤 미소였을지 그 모습 함께 보시죠. 박 전 대통령이 오늘 구속 연장 여부 결정날 텐데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아까 허리도 짚으시고 좀 건강 상태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좀 그 부분 한 번만. 의견서 2번이나 제출하셨는데 따로 말씀해 주시고. 예, 저희 채널의 기자들이 끈질기게 붙어가지고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슬쩍 웃으면서 피해가는 모습, 저희 카메라가 따라가느라고 뒷모습만 거의 많이 보이는데 얼핏 보기에 약간 웃는 미소를 머금기도 한 것 같은데요. 글쎄요, 어떤 미소라고 해석이 되십니까? 원래 조금 웃는 얼굴이거든요. 아. 웃는 얼굴이고 좀 겸연쩍으면 웃으면서 답변하는 모습인데 이제 미소가 좀 들렸습니다. 근데 미소가 있는데 이 김세윤 부장판사가 지금 판단하는데 뭐 저도 재판 자주 들어가 보면 네. 재판을 할 때 상당히 얘기를 많이 들어줍니다. 상당히 온화하고 증거 신청하면 대부분 받아주고 다 해주는 그런 좀 뉘앙스. 아마 청문 과정을 하면서 이 구속 연장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많은 얘기를 들어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신감의 또 표현이 아닌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저는 반대로 나는 경우를 많이 겪었거든요. 그렇군요. 되게 좋게 도리어. 재판을 받았던 생각이 들었는데 예. 안 좋은 결과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저 미소하고 이 결과가 뭐 무조건 연관이 된다. 그렇게 또 얘기하기 좀 어렵다 생각합니다. 네. 자, 제가 박지훈 변호사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유영하 변호사 아무래도 오늘 이제 결판이 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석방이다 혹은 구속 연장이다 어떤
자신의 관측, 언질이라도 조금이라도 줬을 텐데 자, 만약 이게 면접 질문 같지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라면 박지훈 변호사께서는 어떤 얘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항상 좀 안 좋은 경우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피고인이자 저의 의뢰인이라 그러면 최악의 경우를 얘기해야지만이 책임 회피를 위해서 그런 것도 그러신 거 있지만 너무 그런 것도 기대치를 있지만. 주면 네. 사실은 만약 좋은 결과가 나지 않으면 너무나 충격받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를 들어 징역 1년 받을 것 같으면 2년 받는다고 얘기를 좀 해줘요. 저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형 얘기를 좀 최악의 하는데 상황을 좀 감안하고 그쵸.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최악의 상황을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제껏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 유영하 변호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유영하 변호사가 어쩌면 또 정치인이기도 하고 또 모셨던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솔직하게 다 얘기는 좀 못했지 않았을까. 또 네. 그래서 이렇게 졸었던 그 부분하고 또 연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재판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또 길어지면서 또 걱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최근 주말 사이에 여전히 광화문 일대에서는 태극기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좀 전에 보셨다시피 서초동 법원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집회 주말까지 계속될 가능성 없는지 지지자들 움직임은 좀 동향이 좀 파악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경찰 쪽에 취재를 해보니까요. 다음 주에 이제 내곡동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다음 주 내내 이 집회가 신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저 앞으로요, 다음 예. 주에는. 그러니까 이제 석방을 할 수도 있고 석방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단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만약 석방됐을 때는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집회를 하겠다라면서 다음 주 내내 신고를 했다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희망 섞인 집회 신고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일단 아직 결판은 나지 않았으니까 단식 투쟁에 나서면서 호위무사를 자처한 조원진 의원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회가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예상이 되는데요. 이틀 전 당원들과 결의를 다지던 조 의원의 목소리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애국당 국민들이 애국당 동지들이 박근혜 대통령 3월 10일 날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가 무너질 것 같냐 말이야 지금. 다들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만약에 거기에서 또 더 막았으면은 여기 몇 사람 죽어나는 거 봤을 거야 아마. 애국당 국민 동지들은 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자, 지금 현재 박사모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홈페이지 카페에는 상당히 지금 불이 나고 있습니다. 언제 구속 연장이 발표나는지 지금 보면 2분, 3분 단위로 계속 글을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 집회가 뭐 이렇게 열리고 있다라는 네. 사진을 찍어서 올리거나 언제 어디서 지금 이 구속 연장 여부가 결정나는지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런데 저 위에 글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금 서청대로 가셨습니다라는 글이 눈에 띄는데 서청대가 뭡니까? 홍데스크께서는 좀 감이 잡히세요? 아니, 전혀 감이 안 잡히니까 여쭤보는 거죠. 네, 제가 좀 알아봤는데 제가 지지자한테 물어봤어요. 이 서청대가 뭐냐? 그랬더니 서울구치소 임시 청와대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예. 서청대라고 하는데 일단 청와대라고 표현하는 거 봤을 때 일단 뭐 대통령이 있는 곳은 청와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시라는 말인 걸 봤을 때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복권할 것이다 이런 바람을 담아서 서울구치소라고 부르면 좀 죄인 같으니까 그것을 좀 포장해서 서청대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강한 항의의 표시이기도 한 거죠. 네, 자, 이런 게시글 또 조금 전에 조원진 의원의 이야기 중에 자, 다들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득이 될까요? 박지훈 변호사 네.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계속 얘기를 하지만 뭐 구속 연장을 하는 거는 판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김세용 부장을 비롯한 판사들이 판단을 하는 건데 이 판사들 입장에서는 법률적인 것도 계속 보지만 실제적인 부분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뉴스를 만약에 본다고 가정했을 때 저 조원진 의원이 뭐 죽는다든지 그거를 생각해 보면 나중에 재판을 할 때 과연 출석을 담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증거인멸 도주 또 우려인데 당연히 보지만 근데 이게 불구속 재판으로 돌렸을 때 이게 출석을 안 하면 이게 그렇죠. 도주 우려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판사들 입장에서는 이런 행동 자체가 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법적인 부분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저런 어떤 집회라든지 그리고 서초동에 저도 사무실이 있는데 서초동에서 저 소리 다 들립니다. 네. 판사 집무실까지 소리가 들릴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저 서초동 저 법원 저 단지 안에 또 변호사 사무실도 많잖아요. 제가 네. 아시는 변호사분들도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실 정도예요. 네. 저 사람들 때문에 지금 교통체증도 심하고 소음도 크다. 물론 저 사람들이 좀 바라는 것도 있겠지만 좀 공공질서 이런 거는 좀 지키면서 준법을 지키고 준법을 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팬들로서는 저런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반면에 강병규 기자, 오늘 국회에서는 도리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더 연장될 것이다. 이런 추측성 글들도 돌고 있던데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현재 뭐 인터넷이라든지 일부 인터넷 기사로 좀 재미로 나온 그런 기사들이 좀 공개가 됐는데 뭐 식단, 군내 식당, 국회 군내 식당의 식단을 통해서 이미 점을 치고 구내식당 있다. 식단 메뉴죠. 예. 그게 뭔 상관이 있죠? 자, 3월 10일 날 볼까요? 3월 10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 잔치국수가 나왔습니다. 아 예. 그런데 오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되는지 안 되는지 그 결판 나는 날에 장터국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잔칫날 먹는 그런 음식인데 지금 오늘 다시 나오는 걸 봤을 때 구속 연장이 똑같이 3월 10일 날 그랬던 것처럼 구속 연장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는 건데요. 제가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건지. 네. 근데 사실 이게 식단이 뭐 저도 이제 국회에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 식단이 사실 일주일 전에 나와요. 일주일 전에 미리 공개가 되는데 우리 다 알다시피 일주일 전에는 언제 결정 날 것인지 정확한 날짜도 모르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이런 어떤 바램이라든지 어떤 예측을 지금 나타내는 그런 식단은 아니다. 그렇게 좀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이만큼 좀 관심이 많이 쏠려 있다라는 걸 또 방증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자유한국당, 청와대를 향해서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정면 충돌한 민주당과 한국당,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범국가 차원의 구조 역량이 총동원되었어야 할 시점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이것은 단순히 직무유기가 아닙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인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생중계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청와대가 물타기 의도로 국정감사를 방해하려는 정치 공작의 행태입니다. 전 국민 앞에 사법부에 대고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연장시키라는 직접적 메시지를 보낸 강한 압박인 것입니다. 네, 지금 두 정당이 왜 저런 얘기를 하냐면 어제 이제 청와대,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청와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 캐비넷에서도 발견된 문건이라고 하면서 세월호 사건 당시에 그 청와대가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는 시점을 조작했다. 30분 더 일찍 해놓고 10시에 했다고 보고했다. 이런 식의 문건을 공개를 하고 오늘 있다. 뭐 청와대에서 이제 검찰에 수사 의뢰까지 한 그것 때문에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이제 저 발표를 했던 시점 때문에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 얘기가 왜 하필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하루 전날 저런 것들을 했느냐. 이거 법원에 약간 압박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시기에 한국당이 반발할 만한 사안인가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시점 자체가 연장 결정 전날이거든요. 그리고 브리핑 발표하는 사람이 이전은 뭐 박수현 대변인 내지 윤영찬 수석이었는데 비서실장이 직접 하기 때문에 아마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가. 그래서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반발하는데 근데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자체가 만약 조작을 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되지만 그 내용이 뭐 맞다는 가정하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도를 안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수석이나 대변인 하는 것보다는 비서실장 직접 할 수밖에 없고 십정상으로는 빨리 발표를 해야 되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이 정작 이 문건의 진실이 무엇이냐를 두고서 또 공방도 붙었습니다. 노은지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에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 문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일단은 그 본인들이 조작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전화를 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이제 비서실장, 임종석 비서실장이 얘기를 했던 9시 30분 최초 보고는 뭐 사실이 아니다. 당시에 이제 뭐 배가 어느 선박 소속인지 회사가 어딘지 그리고 어느 학교 학생들이고 몇 명 정도고 뭐 이런 것들을 세부적인 것들을 조금 이제 취재를 더 하고 확인을 하느라고 10시에 대통령에게 첫 보고가 올라간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빨간 펜 가지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빨간 펜을 그었다고 그게 곧바로 개정안이 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청와대에서 당시 이제 관계자들이 좀 설명을 더 추가적으로 해줬는데 뭐 9시 20분에 보도를 보고 이제 해경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 어쨌든 30분부터 청와대 내부에 뭐 위기 상황인 것은 전파가 됐고 그때부터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해서 어쨌든 최종 보고서 대통령에게 전달될 것은 10시에 전달이 된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걸 요약해보면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 이야기는 오전 9시 30분에 최초 보고서가 작성은 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당시에 보고된 건 오전 10시가 맞다. 그렇다면 조작이 아니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자, 강병규 기자. 그럼 문재인 정부, 현 정부 청와대 관계자는 뭐라 그럽니까? 예, 오늘 청와대 기자실 춘추관에서도 이 얘기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는데 방금 이 노은지 기자가 설명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다시 재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으로 많이 번졌습니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오전 9시 30분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했지만 청와대는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당시 최초 보고서가 해경에게 보고를 받고 올린 보고서가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는 9시 반보다 먼저 보도가 됐고 이거를 먼저 인지한 청와대 참모들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9시 반에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뭐 그리고 개정안 빨간 펜 문제는 사실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 단계로 들어서지 않겠습니까? 자, 결국 또 이것도 진실 공방, 결국은 또 검찰로 향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검찰이 이제 진실이 무엇인지 그런 걸 가려낼 좀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박지훈 변호사. 네. 청와대는 보고 시간 사후 조작과 대통령 훈련 불법 조치를 법 위반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뭐 청와대에서 만약 이런 것들 확인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청와대 직원들이 반박하듯이 그 얘기가 맞다 그러면 이것도 그 정말 문제가 되거든요. 아마 확인을 하고 아마 발표를 브리핑을 했는 걸로 보이고 만약 이게 내용들이 다 맞다 그러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나중에 몇 달 있다가 고쳤던 부분이거든요. 네. 9시 반에서 10시. 그러니까 그 최초 지시하고 시간을 줄이기 위한 어떤 갭을 줄이기 위해서 했다고 보면 만약에 작성자가 직접 고치면 허위 공문서 작성자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변조 내지 위조가 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지금 말했던 그 훈령 불법 조작했고 이런 부분도 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지만 만약 했다 그러면 직권남용 같은 것들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문서 위변조의 직권남용죄까지 결론할 수 있다 이 네. 말씀이신데 이게 정작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는 이거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네. 뭐 기소가 되거나 했던 부분도 아닐 뿐더러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느냐 개입했느냐 이것도 그렇죠. 또 공방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보고를 받고 뭐 이런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갖고 문제가 안 되는데 다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이라든지 이거를 토대로 해서 국감이나 청문회 가서 얘기했던 부분 이 부분은 결국 위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고 시점을 조작했다든지 그거에 관여를 하고 국회에 가서 거짓 진술을 했다 그러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도 수사를 해야 되고 한다면 파장이 좀 클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적폐 논란에 정치 보복 논란 참 법조로 향하는 눈길들 많은데요. 이 문제도 또 거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황제 화장실 논란에 빠졌는데 노은지 기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취임한 지 열흘도 되지 않아서 문체부 서울 사무소가 따로 있거든요, 서울에. 여기에 전용 화장실을 설치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건데 본래 문체부 서울 사무소 장관 집무실에는 일단 일반 직원들과 함께 쓰는 공용 화장실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용 체력 단련실을 없애고 난 뒤에 거기다 여성용 변기를 설치해서 비난을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체력 단련실을 없애고 화장실을 만든 그 사진입니다. 지금 문제 제기가 더 되고 있는 것은 저 화장실을 여직원 전체가 아닌 조윤선 전 장관만 이용했다. 그러니까 전용 화장실이었다. 이런 문제 제기가 된 건데 이에 대해서 문체부가 조 전 장관은 공용 화장실을 개의치 않고 썼는데 이를 공유해야 하는 여직원들이 불편을 호소해서 전용 화장실을 설치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직원들이 같이 쓰게끔 만들어 놓은 화장실이다. 이렇게 해명을 해왔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이 불편해했던 게 아니라 같이 쓰는 여직원들이 불편해했던 것이다라는 해명인데 자 박지훈 변호사 네.
화장실 논란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 또 있으시죠? 또 있죠. 화장실 변기 뭐 떠오르는 게 있는데 박 전 대통령도 해외 출장할 당시에 변기를 수리해달라고 요청했던 부분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고 특별 행사장에서 대통령 전용 화장실을 설치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조윤선 전 장관하고 그런 화장실 부분. 근데 뭐 이 부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 같은데 뭐 어디 가도 뭐 상관없는 사람인데 아주 좀 예민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고 만약 뭐 예산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아니면 직권 남용 쪽으로 했다 그러면 또 문제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